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순서는 총학생회 측 결산안 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사팀에서 감사 발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대 총학생회 총무 이지수 학생이 21대 총학생회 결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총학생회에서 총무직을 맡았던 이지수입니다. 먼저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예산안이랑 결산안 1, 2학기 해놓은 거랑 이제 세부 내역으로 행사마다 분류 사용 내역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발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왼쪽은 제가 처음에 예산안 올렸던 거에서 지출부 내역을 해놓은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예산안에 맞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해 드릴 거라서 뭐 1학기 결산안이나 2학기 결산안의 지출부 내역을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분만 캡처해서 올린 거라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학생회비 학과 지원금인데요.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총학생회비로 18만 5천 원을 걷는데 그 금액은 이제 한 학기당 2만 원씩 해서 총 8학기 해서 16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2만 5천 원에 대해서 이제 학생회비 학과 지원금으로 각 학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산안 작성 당시 4월 5일 기준으로는 356명 학생이 학생회비를 납부를 해서 8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학과 지원금으로.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더 납부를 했던 학생 예산안 이후에 더 납부했던 학생도 있었고 처음에 학생이 납부가 필수인 줄 알고 이제 납부를 했었다가 이제 자유라는 거 듣고 이제 환불해달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1학기 결산안 지출부를 보시면 총 미확인자를 제외하고 311명 학생들이 각 학과 지원금으로 2만 5천 원씩 777만 5천 원 금액의 학과 지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은 동아리 지원금 내역인데요. 처음에 예산안을 작성했을 때 저도 이제 예산안이라는 걸 총무직을 하면서 처음 작성해보기도 했었고 제가 예산안 작성 당시에는 아직 동아리 연합회에서 총 예산안 그걸 받지를 못했어서 막연하게 한 100만 원 정도로 1, 2학기로 그때 작년 걸 보니까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만 잡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산안 내면서 제일 안 맞았던 부분이 동아리 지원금인데 그 뒤에 이제 동아리 연합회에서 지원금 내용을 받았는데 그 학과 이제 동아리마다 이제 내역을 따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합산을 해봤을 때 이 금액 오른쪽에 보시면 금액이 나와서 이 금액에 맞게 1학기 결산안 내용을 보시면 지원금이 나갔었고 2학기 때 동아리제 추가 지원금 15만 원을 요청을 하셔서 2학기 때 지출부 보시면 15만 원 정도로 나가서 총 320만 5,662원이 동아리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체육대회인데요. 체육대회는 이제 저희가 20대 때랑 같은 업체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안하고 비슷하게 처음에 6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1학기 오른쪽에 1학기 결산안 지출부 내역을 보시면 비품비 업체 계약금, 체육대회 우승 상금, 경품 초청 상금이 1학기 때 나갔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종목 중에서 피구, 발야구, 축구, 농구 중에 피구랑 발야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학생회 인원에서 심판을 봤었고 축구랑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동아리에서 심판을 봐줬기 때문에 그 심판 수고비로 각 10만 원씩이 나가서 그 2학기 결산안 지출부에 20만 원이 따로 나갔어요. 그래서 총 금액 보시면 6,511만 3,800원이고요. 이 세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 이것 또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응원간식입니다. 응원간식은 저희가 1, 2학기 다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1학기는 중간고사 때 1학년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감안을 해서 1, 2학기 기말고사 때만 응원간식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기당 200만 원씩 해서 총 400만 원 예산을 처음에 잡았었는데요. 좀 변수가 있었던 거는 이제 저희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분당 캠퍼스, 포천 캠퍼스 말고도 분당 캠퍼스에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분들이나 바이오공학과 학생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예산을 하다 보니까 1학기 응원간식에는 223만 6,960원이 나갔고요. 2학기에는 236만 2,400원이 나가서 총 459만 9,360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축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총무직을 맡고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전 때부터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한 원래 금액 6천만 원 정도가 계속 이월이 돼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 제가 받았을 때는 한 이월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좀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면 처음 예산안을 작성했을 때 보시면 거기 커뮤니티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수입으로 적은 거랑 예산안에서 지출금을 적은 거랑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서 좀 많이 부담이 됐어서, 그리고 20대 때 축제로 사용했던 금액이 거의 8천에서 9천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줄이자고 해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안에 맞게 지출을 하려고 했었고요. 오른쪽에 2학기 결산한 지출부의 사용 내역 정리해 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세부 사용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은 5,078만 8,290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때 학교랑 회의를 좀 많이 해서 축제 지원금에 대한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큰 학교 행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려서 결국 2학기 이제 결산한 수입부 보시면 1,000만 원 학교에서 축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사용 금액도 5천만 원 사용했는데 이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사용한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장단 활동비입니다. 이제 회장단 활동비 같은 경우는 17대 총학생회장 이건혁 학생의 제안으로 당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총학생회장이 12만 원,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이 8만 4천 원, 총무가 6만 원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쭉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6만 4천 원씩 저는 이제 여름방학을 제외하고 총 8달 동안 211만 2천 원으로 예산안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됐었고, 특히 작년에 20대 결산안 발표에서 활동비에 대한 사용 목적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때 결산안 발표를 하면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시 환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또한 저희가 올려놨었고요.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PPT 1학기 때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132만 원이고요. 9월부터 11월 79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총 211만 2천 원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내역 187만 원에 대한 활동비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내용은 이제 기타인데요. SMS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회장 부회장이 그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 총학생 회장한테 문자가 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SMS 수수료가 한 달에 900원씩 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총학생회 전화비인데 총학생회에서 이제 학생회 대표로서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일이 많이 있고, 그 이용 목적으로 19대 때부터 만들어진 투지폰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산안 작성 당시에는 아직 핸드폰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저희가 회의를 해봤을 때 사실 그 전화를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해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안 보시면 3달만 제가 2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2월, 3월, 4월까지 요금이 나오는 5월달 금액까지만 이제 돈이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뒤에는 해지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13만 8,600원을 예산안으로 잡았었어요. 근데 이제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당시 총학생 회장이었던 신희석 학생 이름으로 안 되어 있었고 전 총학생 회장한테 이제 부탁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고 이제 서로 연결이 좀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해지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보시면 27만 7,200원이 나왔고 2학기 때도 27만 7,200원이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2학기 결산한 수입부를 보시면 총 6월부터 발생된 총학생회 폰 요금에 대해서 32만 6,200원에 대해서 환급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8번째로 총학생회 비품입니다. 총학생회 비품은 저희가 처음 조사를 했을 때 뭐 우산, 축구공, 셔틀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금액을 매겼었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빌리거나 이러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저희 총학생회실에서 비품으로 사용될 거를 조사를 해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제일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총학생회 비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아끼고 최대한 필요로 하는 것만 구매를 하자 해서 2학기 때는 따로 총학생회 비품으로 사용한 금액은 없었고 1학기 때 총학 비품으로 옆에 내역 보시면 이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14만 7,700원만 사용을 해서 원래 1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한 15만 원 금액만 사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비용입니다. 이벤트 비용은 저희가 1, 2학기 동안 1학기 때만 2번 했었는데 성년의 날하고 전야제예요. 귀신의 집. 근데 성년의 날 그래서 총 2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어떤 이벤트를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 뒤에 성년의 날 이벤트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이제 향수를 제작을 해서 나눠드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지출이 많이 됐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성년회 날 때 지출한 내역인데 라벨지 구입이나 보존제 구입이나 제작비 품 구입 등으로 총 39만 7,400원이 나가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1학기 결산 지출부에서 나간 내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귀신의 집에서 사용된 건데요. 귀신의 집은 저희가 그러니까 3,000원씩 입장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해가지고 총 25만 6천원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1학기 결산한 지출부 25만 6,520원이 나간 내역이고 그 다음에 수입부 내역을 보시면 똑같이 2학기 때 25만 6,520원을 다시 수입부로 돈 넣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가 2월금으로는 1,059만 4,373원에서 이제 학생회비와 예금 결산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고 2학기 결산한 내역을 보시면 마지막에 1,327만 8,582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남기고 이제 인수인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한 내역에 대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감사팀을 이번에 1대 열어서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진행을 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문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 감사팀의 발표를 먼저 듣고 뒤에 질의응답을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1대 검사팀 대표를 맡은 식품생명공학과 17학번 김은정입니다. 저희 검사팀은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21대 총학생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감사하기 위해 이번 연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미술치료학과 1명, 보건복지학과 2명, 보건산업학과 3명, 식품생명공학과 4명, 의생명공학과 2명으로 총 12명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좀 더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축제 파트, 귀신의 집과 3년의 날 파트, 총학생회 활동비 파트, 체육대회 파트, 학생회비 입출금 파트로 총 5개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제 목차를 보시면 간담 감사 내역, 질의응답, 개정사항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감사 내역에서는 증빙 자료, 저희가 내역을 확인하면서 증빙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다시 총학분들께 요구를 했고 그 내역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던 내역과 저희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사 내역입니다. 저희 자료 중간에 답글에 대한 글이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그게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총학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그렇게 일단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빙 자료 요구 축제 파트입니다. 각 과의 천막, 수업값, 거래 내역이 없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술값은 부스가 구매하기 희망하는 양을 조사한 후 그걸 계산한 비용을 한 번에 모아 저희가 주류측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진행하였고 천막은 대행 업체에서 한 번에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대형 업체에서 발생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받은 거래 명세서이고 저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천막에서 사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푸드트럭 쿠폰의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였는데요. 쿠폰은 총학이 발급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학생들이 먹고 제출한 것을 수령을 체크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현재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는 따로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귀신의 집이랑 성년의 날 파트인데요. 귀신의 집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액정 미러 필름, 드라이 아이스를 구매한 내역이 없어서 요구를 하였고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영수증과 거래 명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년의 날에서는 구매 내역이 통장 내역에만 있고 거래 명세서는 없어서 제가 요구를 하였는데요. 명세서에 향수 병만 찍혀 있고 안에 있는 내용에 산 내용이 없어서 그것도 요구 드렸는데 그게 학생지원센터랑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향수 내용물과 400병에 해당하는 병은 학생만주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수용 인원을 늘리고자 하여 250개의 병만 총학에서 구매하였다는 그 거래 마약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총학 활동비와 핸드폰 요금의 파트에서 요구된 자료입니다. 과장비가 입금된 내역은 있지만 몇 벌을 구매하였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각 과의 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관련의 내용에서 학생들을 심판해보고 그에 대한 심판 수고비라는 내역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지급된 여부를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학으로부터 입금 확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품목 구매 내역을 총학으로부터 검사 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가 받은 거는 견적서만 주시고 이에 대한 거래 명세서 같은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거래 명세서를 따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보시면 A4 3단 1000장, 현수막 1장, 포스터 20장, 포스터 4,800원어치가 쓰였는데 실제 체육대회에 그렇게 많은 포스터가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자료 사용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포스터 사용 사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서 체육대회 상금 수령 확인서가 2017년도가 아닌 2016년도 거를 주셔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령 확인서를 찾을 수는 없어서 상금을 받았던 학회장 대표에게 연락하여 입금된 내역을 캡처해서 증빙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체육대회 경품 수령 확인서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 물품을 샀다는 내역은 있지만 이 물품을 수령했다는 내역이 없어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다음 사진과 같은 경품 수령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생회비 입출금 파트입니다. 동아리 지원금이라고 지급된 내역은 있지만 어느 동아리로 얼만큼의 지원금이 입금되었는지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다음 사진에 있는 동아리별 예산 짠 것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OTB 환불 내역에 대해서 학생회비가 아닌 신희섭 전 총학회장님의 개인 통장이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환불을 증명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증빙자료를 따로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위에 보이는 통장 내역과 학생의 계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불 처리를 할 수 없었고 OT 비용이기 때문에 OT 담당자분과 얘기를 한 후 학생처로 바로 3만원을 전달하고 회장이 3만원을 대신 전달받아 학생처로 전달드렸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전 질문한 내용입니다. 사전 질문 출제 파트입니다. 2학기 결산한 내역 중 수익부의 부스 지원비 회수와 지출부의 부스 지원비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출부에 기재된 내역은 청막 대여비가 축제 지출에 포함되어 있어 부스 지원비에서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주류 회사가 아닌 송천마트에서 술을 공동구매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도매로 술을 구매할 시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이가 번거롭기 때문에 주류 업체와 상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여 송천마트를 통해 구입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옆에 사진은 대학에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단속이 진행되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은 복면가왕 상금 수여 부분에서 상금 지급에서 4명 중 3명은 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학생회비를 낸 학생은 무료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참가비 만원을 지급하고 참가하였고 4명 중 3명의 학생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 만원을 제외한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상금 수여 확인서입니다. 다음은 귀신의 집 성령의 날 마트 사전 질문입니다. 성년의 날 구매 내역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영수증에서 500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확인하였고 이는 타 은행에서 입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은 총학활동비와 핸드폰 요금 파트입니다. 3만원의 도장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용도를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요청받아 구매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인수인계 USB 구매 내역을 확인하였고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원래는 개인 노트북에 내역을 저장해주는 형태로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는데 노트북이 고장나 인수인계를 받은 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공식적으로 파일 USB를 구입하였고 앞으로도 이 USB로 인수인계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수료 금액이 결산한 부분은 7,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수료 같은 부분을 다 계산하였을 땐 13,000원으로 계산되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로 수수료 같은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항목으로 빠져 계산되었다는 답변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음은 활동비 사용 내역 중 부회장은 1명, 총무는 총 2번의 택시 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지출이 꼭 필요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부학회장은 학생행복본부 회의가 있었고 그날 스승의 날이어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고 행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따로 비울 수 없어 총학생회 부원을 대신 보냈고 시간이 촉박하여서 버스가 오지 않아 택시를 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총무의 경우는 2번을 이용하였지만 한 번은 체육대회 트로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출이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 번은 중학교에 대한 설명의 이동 비용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하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 총학생회
회장 차를 이용하였는데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5명은 길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고 갈 때는 학생회장의 사비로 올 때는 학생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활동비 지급 내용입니다. 총학생회장은 12만원, 부학회장은 8만 4천원, 총무는 6만원으로 방학을 제외한 매달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을 학교 측에서도 알고 있는지 학교 측 예산 담당하는 분께 전화해서 여쭤보았습니다. 학교 측은 총학회장, 부회장은 장학금의 형태로 학교에서 지급되고 활동비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는 지급되는 돈이 아니다. 다만 5년 전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각과의 학회장, 부학회장, 총학생위원들이 진행하는 회의에서 총학생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5년 전부터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학교 측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5년 전부터 내려와서 21대 총학생분들도 매년 지급되었던 것이고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런 사업 등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 감사팀은 이에 대해 총학에게 활동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전 21대 총학생의 활동비는 전부 반환한 상태입니다. 이는 활동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활동비 지급은 몇 대 학생회부터 시작되었나요? 5년 전이라고 학교 측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지급은 왜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3명으로 이루어졌냐는 질문에서 17대 총학생회 때부터 결정되어 매년 그렇게 지급되었던 걸로 알고 있다. 7, 8월 방학 때는 입금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왜 2월 달에는 입금이 되었는지에 대해 2월 달에 지급한 이유는 이후 OT를 진행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총무도 활동비를 받냐는 질문에 총무는 업무는 회계뿐만 아니라 회장, 부회장이 부재 시 다른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때 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왜 학생비 금액은 그렇게 선정되었냐는 질문에 그 당시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었으나 세분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가 따로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파트 사전 질문입니다. 겨울방학 때 학생들에게 공개한 국세청 사용거래 분류와 감사팀에 주신 자료와 최종 금액에서 16만 2,300원의 차이가 있어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엑셀 파일 정리 과정에서 총 금액이 잘못 적혔고 실수로 최종본이 아닌 수정본을 공개하였다. 하지만 내역과 금액은 모두 동일하며 한 번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는 총학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상품 수령 확인서에서는 티켓을 수령한 사람이 6명이지만 영화 티켓은 7명의 기준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 과정에서 7명을 기준으로 준비하였지만 진행자가 6명밖에 추첨을 하지 않아 수령 인원이 6명이라는 점과 나머지 1명분은 현재 총학실에 보관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용 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학 활동비랑 핸드폰 요금 파트입니다. 21대 총학생회 우산 대여 활동은 투명 우산 60개, 장 우산 4개 구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감사팀은 학생들의 우산 대여를 인지하는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개수의 우산을 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단을 적고 빌려간 인원은 61명, 총학 진행 행사 중 비가 오는 경우 등 기록 없이 빌려주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양의 인원이 사용하고 때문에 이는 따로 통계를 내기 어려워 현재까지도 학과에서 20개씩 단체 대여 등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60개의 수량은 많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파트입니다. 체육대회 때 조끼 구매와 골대망에 대해 지출을 확인하였는데요. 해마다 체육대회는 열렸는데 이런 기본적인 물품을 매년 구매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축구, 농구가 동시에 진행될 시 수량이 부족하여 긴급하게 구매한 것이고 손상이 생겨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추가 구매는 필요 없을 것이라는 총학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는 커뮤니티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가지는 부분을 직접 총학분께
간사팀이 질문하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의 처음 질문으로는 사용 내역을 보니 개인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학생 앱에서 따로 갚는 형태가 여럿 있었는데 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아. 네. 일단은 사용 내역 같은 경우 이제 개인 카드 사용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학과에서 뭔가 학생회에서 활동을 할 때라든지 뭔가를 할 때 담당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인 카드가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개인 카드로 일단은 구매를 하고 빨리 그 상황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만약에 축제를 갑자기 하는데 귀신의 집 같은 거 하는데 갑자기 풍선이나 이런 게 뭔가 부족하다 이러면 급하게 구매를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일 때만 저희가 개인 카드를 써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핸드폰 요금 반환 때 이렇게까지는 반환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아까 5월 달까지는 해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말해주셔서 그 세 번째는 SNS 수수료는 반환이 안 된 상태인데 이 또한 핸드폰 요금의 일부인데 왜 반환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그 발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SMS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법인 통장에 카드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보내주는 송금 형식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학생 회장님이나 부회장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용을 카드를 하고 나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회장 부회장에게 회장님한테 저희는 문자를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SMS 수수료에 대해서 900원씩 나간 상태라서 그거는 따로 반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회장마다 각 회장이 변환할 받을 때마다 그 회장한테 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총학생의 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SNS 수수료는 그러면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기랑 연동되어서 네, 우리은행 네, 그 저희 법인 핸드폰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걸렸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아까 이제 앞에서 거래 명세서나 이런 걸 다 보여주셨는데 이미지가 PPT다 보니까 너무 작아서 못 보셔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앞에 2부씩 준비를 해뒀어요.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리기엔 저희가 너무 준비를 하기가 이거 인쇄하는데도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2부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원래 외부에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여기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뒀으니까 앞에서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그다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타액이 이제 계속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은행 측에 문의를 해서 혹시 수수료가 발생 안 하는 체크카드나 시장 계좌를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알아보면 뭔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주거래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계좌를 잘 찾아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는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22대 총학생회장 총무분이랑 총학생회장 참여를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그 수수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뭘 바꾸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명의로 된 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거래 내역 뽑는 거 이후로 이제 은행에 방문을 했었는데 명의가 지금 17대 학생회장님 이건혁 학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총무 당시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인감증명서랑 그 이거는 학생에 대한 인감증명서랑 그리고 직접 오셔야 되고 도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서류가 엄청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산안 하면서 이 계기로 이제 아마 이건엽 학생한테 연락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22대에는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용 비품비나 그런 거를 사용하고 나서 총무인 통다슬 씨에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가 카드 받고 있는 게 아닌가요? 총무는 이지수 학생. 네. 이제 송도수 학생 부회장이고요. 그래서 둘이 만약에 이제 나가 있을 때 저희가 일일이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같은 경우만 개인 카드로 먼저 긁고 이렇게 하는 거라. 네. 영화 티켓 도장을 인식을 했는데 네, 그게 저희가 이 부분도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한번 총학실 문이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측에 수리를 했었고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분실이 됐었는데 이거는 저희 잘못이잖아요.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래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이제 CGV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10장이 한 세트인데 그래서 10만 원 이상밖에 구매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저희가 따로 그 기프티콘을 해서 코드랑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걸 인쇄해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보관해 놓은 거를.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저희 잘못이니까. 네, 이거는 코드가 이거 따로 있어서 이게 조회까지 다 가능해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또 필요하다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라서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발자국랑 피부랑 심판분 문제가 있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그냥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됐고 아까 심판비 같은 경우는 STN이랑 작년에 생긴 챔피언스라는 축구 동아리 2개가 있는데 이렇게 2동아리가 있는데 그 2동아리한테만 수고비로 동아리 지원 차원에서 10만 원씩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STM이랑 네. 그 슈퍼 동아리 그에서 심판비 드린 거 얼마나 드렸고 총학에서는 슈퍼 농구 심판 왜 못 받는지. 네, 축구 농구 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구성원이 저희가 한 20명 정도인가 그 정도 됐었는데 21대가 근데 남자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농구를 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동아리에 비해 저희가 전문적으로 심판을 볼 수 없다 판단을 해서 그 전년도에도 그래서 STN이랑 그땐 챔피언스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서 유피테르 그렇게 심판을 맡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공정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판단을 해서 그 동아리들한테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원금 차원으로 그렇게 10만 원씩 드린 겁니다. 아까 금액 같은 경우는 그 감사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0만 원씩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까 그 자료 처리 결과 보여주실 때 그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총학생회에서 반환을 했다고 자료 처리 결과를 봤는데 그 특히 뭐 휴대폰 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질의응답을 보니 그 21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전 때 문제가 있던 부분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그 사비로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때 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비용을 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20대한테 해지를 요청을 한 거지만 이제 그거를 확인을 안 한 그 해지된지 안 되는지를 너무 당연하게 해지가 됐겠지 하고 넘어갔던 저희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해서 저랑 이렇게 회장단끼리 그거를 사비로 다 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저희가 문제된다 생각하는 부분들 일단 대부분 다 저희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영화 티켓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사비로 메꿨습니다. 그러면 총학생회 뭐 기타 비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사비로 다 네. 메꾸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걸 사비로 메꾸게 된 이유도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총무 이렇게 이런 총괄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저희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 생각을 해서 사비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22대한테 이제 인수인계할 때 그 구두로 얘기를 했던 사항이지만 이제 이번에 선거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 선거 투표함이랑 그다음에 투표할 때 찍는 인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금액이 이제 청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결제를 하게 되었어요. 급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청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팀 분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그거를 감사팀 분들한테 제가 그 영수증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2대한테도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청구가 될 예정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질문? 네. 그 귀신의 집인가 그 성년회 날 때요. 네. 유리 액정 필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저희가 원래 귀신의 집 할 때 그 거울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중 거울 같은 걸 저희가 만들려고 그거를 사용을 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은 뒤에 숨어 있고 앞에서 사람이 보다가 불빛 딱 비추면 사람 얼굴이 나와버리는 거.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하려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를 했었는데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니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효과가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진 않았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그럼 먼저 마무리 다 하시고 저희가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그 공약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 보고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간담회를 할 때 저희 같은 경우 보고를 꼭 하자 해서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먼저 진행하시고 그것까지 듣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생각한 개선할 점입니다. 저희가 내역을 감사하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상비약 부분입니다. 비상상비약은 행사 시 항상 구매가 이루어졌고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약을 구매하였는지 내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매 내역을 체크하여 꼭 필요한 물품을 중복되지 않게 구매한다면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MC 섭외입니다. MC 섭외는 체육대회와 축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품목과 함께 가격이 측정되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었지만 축제는 110만 원이 든 것을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팀이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고 방안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부탁하고 따로 수고비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품목 재사용입니다. 체육대회, 조끼, 골대방 등과 같은 축제의 주차 안전봉 관리는 잘하면 매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관리 잘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지출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과도한 양의 포스터입니다. 체육대회에서 A4 3단 1000장 41만원, 현수막 1장 5만원, 포스터 20장 10만원, 포스터 4,800원어치가 쓰였는데 이렇게 많은 포스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적당한 양을 구매하여 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장 수수료 부분입니다. 통장 수수료가 한 번에 계산되지 않고 다른 내역으로 계산된 경우가 많아 감사 계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수료가 생긴 부분은 내역과 함께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할 때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빙자료 부분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증빙이 가능한 내역을 확인하고 요구하였지만 카톡 대화 내용이 캡처된 자료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 상대가 명확하지 않고 날짜와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 사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증빙 자료에서는 명확한 대화 상대,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대 총학생의 학생회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내역이었습니다. 이 PPT나 궁금한 내역이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카톡과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 MC 섭외 같은 경우는 혹시 1학번 이상이신 분, 15, 14, 13, 네, 혹시 저희 1학번 1학년 때 체육대회 참여하셨나요? 네, 그때 같은 경우, 그리고 혹시 16학번 이하 분들, 16, 17 뭐 이런 분들, 네, 저희가 그 두 체육대회 큰 차이점이 뭐였냐면 1학번 때는 저희 1학년 때, 제가 1학번인데 1학년 때 그 총학생 회장이셨던 분께서 MC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대 총학생일 때는 MC를 섭외해서 했는데 저희가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집중도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그 차이가 커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데, 만약에 다음 22대가 진행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품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일단은 대부분이 체육대회 때 쓴 비품들입니다. 약 같은 경우 파스는 그 한 통을 사면 일주일 안에 이미 다 써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때 좀 감사를 하실 때라든지 이럴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조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럴 때 필요해서 저희가 구매를 했던 거니까, 네, 앞으로는 더 크게 추가 구매가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팜플렛 같은 경우 아까 A4 천장 있잖아요. 그게 팜플렛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나누는 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인이 저희가 한 2,00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50% 정도가 참여한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했던 거고요. 현수막은 이제 한 장, 포스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체크를 하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은 충분히 많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서로 학생들과 총학생회 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잘 조율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임기일 때 20대 총학생회 감사 보고를 할 때는 한 10분 그 학회장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희는 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좀 더 저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총학생회는 여튼간에 학생들을 대표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의 지지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랑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대응을 하려면.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많이 지지를 해주십사 저희가 강사 같은 경우도 공약으로 처음에 내세우게 됐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계 및 사업 투명성 확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1학기 시작할 초에 이제 학회장분들과 저희 회장단 이렇게 해서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전 총학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차적 목표는 전년도보다 좀 더 아껴서 최고의 효율을 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짜서 중앙위원회 학회장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고칠 건 고치고 승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약에서 내세울 때 원래 목표가 학회장분들, 학과 대표 1명, 그리고 부직원으로 감사팀을 구성하는 거였는데, 엄연히 보면은 학생회비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학회장분들로 진행하는 것보다 일반 학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각 학과별로 모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제성을 띠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팀 분들이 아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꾸준히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고생 되게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감사팀이 처음 진행되는 겁니다. 원래 감사팀이 웬만한 학교 다 있어요. 큰 학교 같은 경우. 근데 저희 학교는 여태까지 없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감사하니까
되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알아보면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첫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듭하면 갈수록 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대학교 이름이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애초에 저희 맨 처음 목적은 대진대랑 이제 이렇게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먼저 컨택을 해보자라는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임기 말에 이제 대진대학교에서 먼저 총학생회장이 되신 분께서 연락을 해주셔서 일단은 연락처를 다음 때 연락처를 그쪽에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그런 교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내 동아리 다양성 확보 및 지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동아리들이 생긴 동아리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동아리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연합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그 이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어요. 그 동아리 연합회도 엄연히 학생 자치 기구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원할 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노후 시설 정비 같은 경우 일단 저희가 오늘 제가 지금 휴학생인데 원래 제가 작년에 학교 재학 중일 때랑 이번에 학교 와서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에는 저도 와이파이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개선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현재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있고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시간은 아직 느리긴 한데 계속 발전이 있을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관 과학관인 노후된 컴퓨터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장고장이 많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 측의 답변은 예산상의 문제로 한 번에 컴퓨터를 모두 교체할 수는 없지만 점차 교체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중 지정 강의실 오픈입니다. 이제 원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그 카드를 찍으면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본 결과 시험 기간 중에는 강의실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람실 수요가 많지 않았다고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후반 변수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정말 요청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 측에서는 교내 흡연을 금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는 그래도 흡연자들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원래 그 흡연 부스를 저희가 그럼 차라리 학생회비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설치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몇백만 원 이 정도 진행이 돼서 그래서 최대한 학교 측과 조율을 해서 학교 측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일단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용품 비치며 총합 우산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산대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여성용품 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임기 시작할 때 학교에서 이미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관, 과학관 그리고 여성 그 기숙사에는 이미 자판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대여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개는 일단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는 놔둬야 된다 해서 원래 50개를 놔두려 했어요. 근데 아까 써져 있던 대로 4개가 한 세트라 60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분실된 부분 같은 경우는 학교 그 공부한 공사를 하면서 분실된 건 업체에서 이제 우산 금액을 6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일단은 그거를 총학생의 계좌에 들어가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째 기숙사 수리 시스템 조정인데 현재 기숙사 사용 시에는 외출계를 작성하면 이제 12시 넘어가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축제나 이럴 때 행사 시에는 일시 중단 등으로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랑 상의를 했을 때 뭐였냐면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12시 조정을 매일 12시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걸 조정하는 대신에 행사나 아니면 특별한 일 예를 들어 시험기간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걸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총합 카카오톡 운영입니다. 오픈 채팅을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익명이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오픈 채팅을 계속 채팅방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가 옐로우 아이디를 만들어서 의견을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는 100명 정도의 친구 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받는 게 좀 더 편하니까 다음 때에 하시는 분들도 그게 좀 더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지켜주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1대 총학생회장 신인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앞에 놔뒀으니까